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이주영입니다. 오늘은 내 몸을 보호해줘야 되는 최고의 아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면역 기능이 만약에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당황스러운 내부 반란이라고 생각드리겠죠. 이게 과연 그거에 맞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하루에도 보통 이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수없이 아팠다가 여기가 아팠다 저기가 아팠다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딘가 뭐 부딪혔다든가 뭐 딱히 어디가 자기가 아프던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잘못 먹었다든가 이렇다면 억울하진 않은데 눈에 보이는 뭐 딱히 원인이 없어요. 내가 기억하는 특별한 원인도 없고 뭐 다쳤던 적도 없고 또 증상이 또 여기저기 통일성 없이 나타나요. 보통 각종 검사로 여러 이제 병원들을 다녀봐도 진통제, 항생제, 스테로이드제를 써도 그 순간에는 시스템이 나았다가 다시 또 반복됩니다. 보통 이 근본적인 면역체계 혼란에는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루에도 수없이 환자를 보다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도 분명히 치료를 1이라는 치료를 했으면 1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치료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1이라는 치료를 했는데 0.1 내지는 0 내지는 마이너스 오히려 효과가 더 없다든가 더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환자분들도 많이 겪으셨을 건데요. 이런 경우에 사실상 이제 양방 병원 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면역 기능에 저인 자가면역이라는 증상을 얘기할 거고 한의학 쪽에서는 본다면은 보통 이런 경우에 기혈순환이 잘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똑같이 치료를 해도 그 길이 잘 닦여 있는 곳에서는 쓰레기를 치우기 쉬울 거고 길이 만약에 막혀 있는 곳에서는 쉽지 않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인체에는 항상 다양한 미생물과 세균들, 바이러스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걸 면역세포가 항상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항상성이라는 거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몸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가 잘못됐다 알려줘야 되는데 그 알림 신호체계 자체가 망가진 거죠. 이런 데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모든 장기와 조직에서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건 모두 다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너무 많죠.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혈액, 갑상선, 뼈, 위장관, 신경, 피부, 폐, 근육 너무 많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들까지 포함한다고 한다면 환경적 요인까지 이거는 셀 수 없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는 여성 발병률이 남성보다 좀 더 높은 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자가면역 발생률 환자들 중에서 75%, 4분의 3 이상 여성 환자라고 한다고 하니 약간 좀 성별적인 요소가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일단은 양의학 쪽에서는 그러면은 보통 원인과 기전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설명을 본다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명확한 이유를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모른다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장누수 증후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요새는 이제 해석을 하기는 시작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전적으로 해석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곤 합니다. 보통 질환을 갖고 있는 여성이 임신 출산으로 갑자기 호전되기도 하고요. 갑자기 악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면역 억제제를 투여해서 면역 기능을 억제를 시키는 쪽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자연스러운 노화를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면역이 너무 항진되어 있으니까 그걸 눌러주려면 자연스러운 노화가 필요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면역이 억제되면 여러분들이 제일 겁내는 질환들 있죠. 암 발병률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를 쓸 때도 환자의 소인이나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고 써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사항이 항상 곁들여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가면역 질환의 가장 그 키포인트로 보고 있는 장누수 증후군. 장 자체가 기본적으로 밀가루라든가 아니면은 설탕이라든가 이런 음식을 많이 먹음으로 인해서 장벽 자체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인해서 노폐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몸으로 역류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가면역의 원인이 되지 않나 해서 각종 실험이나 연구들이 지속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경과나 이런 부분에서 유의성 있게 유산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처방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용을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 원리적으로는 해석은 해 나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약들이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로 많이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외인성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는 질환의 그 약으로 인해서 얻는 득보다 잃는 실이 더 커버리는 상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고혈압이라든가 모혈경을 동반한 무기력증이라든가 아니면은 여성에게는 오히려 수염이 나는 남성화 현상이라든가 안면 홍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주변에서 은근히 꽤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문페이스라고 해서 얼굴이 붓는 증상들.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성 비만이라든가 아니면은 좌색 선주라고 해서 배에 이게 살트인다고 하는 거 있죠. 그런 부분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다리 근육이 다 이렇게 말라버리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요. 멍이 쉽게 든다든가 이런 증상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그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원인과 기전을 뭘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는 보통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허열, 진한 가열. 결국엔 같은 얘기인데요. 아래 배 쪽이 차가워짐으로 인해서 열이 위로 뜨게 됩니다. 그거나 마찬가지로 속에 면역 기능 이런 부분이 너무 떨어지게 되면서 증상들이 겉으로 막 뚫려 나오는 거예요. 몸에서는 어쨌든 간에 청소를 해내려면 그 이물질을 어딘가로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피부 쪽이나 아니면 몸 전체의 외부 쪽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현대적인 식습관을 갖고 또 하나는 밤낮 없이 바쁘고 그 다음에 현대인 모두 다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애들까지 요새는 7살만 돼도 학원을 3, 4개씩 다니는 기본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생기는 게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상 요새는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점점 더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하면은 막연히 특별한 소인이 있는 사람들이 관절이 꺾이고 튀어나오고 이상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유 없이 잘 해결이 되지 않는 질환들이 있다든가 반복된다고 한다면 나한테도 그 소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주의를 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장기는 간이라든가 담이라든가 대장 이 세 개의 장기를 기본 포인트로 삼고 치료를 하는데 간이란 것은 독소를 제거한다든가 어혈을 파괴한다든가 새로운 혈액을 생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전부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장기고 담이라는 것은 그거의 간의 명령을 받아서 슬개즙을 분비함으로 인해서 소화작용부터 시작해서 독소 제거에 일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대장이라는 것은 간 담에서 못 버텨준 독소들이라든가 남은 찌꺼기들 최종적으로 몸에서 감당이 안 되겠다 싶을 땐 내보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수분을 재흡수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화가 됐을 때 자가면역 질환들이 많이 좀 치료가 되곤 합니다. 자가면역 질환을 위해서 다섯 번째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자가면역 질환을 진단받고 오신 분들은 저 자가면역 질환인데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했을 때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돼요 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모두 다 놀랄 겁니다. 근데 사실상 그게 전부예요. 간, 담, 대장 치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해서 영양 공급이 원활해지고 그게 흐름이 좋아지고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손가락에 류마티스 질환이 있어서 왔는데 아니면 점막이나 이런 부분이 망가지는 배체뜨병이라는 어떻게 보면 듣기에 굉장히 무서운 질병을 안고 왔는데 소화 잘 되게 하고 변을 잘 부르게 하고 잠을 잘 자게 치료를 받았더니 그것만으로도 그 증상들이 많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병이라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병이라는 건 내 외부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날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사실상 간, 담, 대장을 치료하면서 소화기 쪽부터 시작해 면역 기능을 바로 세우는 치료를 하면 무조건 해결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소화가 잠깐 안 되는 거 치료하는 거랑은 당연히 수준이 다르겠죠. 허리 잠깐 삔 거 치료하는 거랑 수준은 다르겠죠. 하지만 그렇게 치료함으로 인해서 소화 잠깐 안 되는 거는 너무 이렇게 건강하고 말 잘 듣는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자가면역 질환은 조금 더 그 아이보다 조금 더 울고 보채는 조금 더 예민한 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치료의 시작 자체가 어렵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건강한 의사 이주영이었습니다.